자, 우리 한창영님은 이제 그 유전체 검사를 아마 처음 해보셨을 거예요. 네, 처음 해보셨죠. 그래서 네. 가족 가운데 사실은 특별한 병은 없으셨죠. 할아버지가 그때 예.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부모님은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 정확한 사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예. 많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78세 정도로 네. 특별한 지병 없이 고지혈증만 좀 있지만 네. 건강하게 살아오신 거죠. 혹시 운동은 좀 하시는 편인가요? 운동은 별도로 뭐 하는 운동이고요. 네. 매일 아침적으로 우리 진돗개가 하나 있거든요. 산책시켜주시는군요. 네. 최하가 6,000보고요. 네. 지금 평상으로 12,000보에서 5,000보를 걸어요. 15,000보를 아이고, 걸어요. 저보다 낫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전자 검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들어봤습니다. 처음 이제 아마 이제 KBS 뭐 생로병사라든지 방송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으면 한데 텔로미어라는 것은 텔로는 끝이란 뜻이고 미어는 이제 유전자, 염색체라는 뜻인데 염색체의 끝단의 길이를 측정해서 나의 노화를 보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0대부터 20대, 30대 지속적으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텔로미어 길이가 얼만큼 짧아졌는지를 보고서 내가 얼만큼 노화가 됐는지를 보는 그런 지표, 가장 대표적인 노화 지표 또는 장수 유전자라도 알려져 있어요. 또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계속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텔로미어는 길어져서 젊어지기도 하고 나쁜 습관이나 질병이 있으면 텔로미어는 짧아지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텔로미어가 남들에 비해서 짧을까요? 길까요? 즉 나쁠까요? 좋을까요? 이 통계로는 좋네요.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잠깐 이거는 계속 바뀌니까 오해 말고 들으시면 우리가 100명 중에 72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반에 이제 그렇죠. 한 반에 같은 또래가 있는데 100명 중에 한 72등이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썩 좋은 게 하나 안 좋죠. 많이 좋죠. 그래서 왜 안 좋을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강아지 산책을 통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좋은 운동도 하시긴 하지만 저희가 체지방 분석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육이 너무 없으세요. 체지방은 많은데. 그러니까 아마도 효과적인 운동이 아니고 그냥 산책 정도이고 70세 이후에는 두 가지로 사는데 하나가 근육이고 하나가 뼈의 밀도, 골밀도예요. 이 두 가지가 골격을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마 근육이 너무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고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담배도 안 피셨고 술도 안 드시는 것은 좋은 의미이지만 아마 근육이 좀 모자란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체중은 아니지만 내장 지방이 많은 거 또 이제 오늘 피 검사를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방치한 거 이런 부분들이 텔로미어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뒷페이지 보시면 텔로미어 길이를 좋게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음식 그중에 이제 지중해식 같은 또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오메가3를 풍부하게 먹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대표적인 연구라고 해요. 한마디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단을 따라가거나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쫓아가면 결국은 텔로미어는 길어지고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일종의 중간고사는 반에서 72등이지만 우리 또 기말고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대비하자는 얘기고 그냥 나이가 드는 노화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좋은 음식을 찾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표로 삼는 게 이 텔로미어예요. 제가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제가 다시 뒤에 오셔서 다시 한번 측정을 시험을 볼 테니까 그 사이에 수험생처럼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 써야겠다라고 다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전체 검사가 늘 바뀌는 유전체 검사, 즉 텔로미어라고 하는 검사를 첫 번째 했고 이제 두 번째는 한 책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저희가 책을 드리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을 보실 텐데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 유전자 정보, 즉 유전자 검사하는 거는 날 때부터 타고난 유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가족 가운데 어떤 질병이 생기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당뇨 집안에 당뇨가 생기고 대장암 집안에 대장암이 생기고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인이라고 하죠. 또는 체질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남들은 좀 활약한 체질도 있고 강한 체질이 있는 것처럼 질병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 이제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결코 결정이 아닙니다. 즉 운명이 아니고 그럴 경향성이 있고 어떤 소질, 체질이 있을 뿐이지 소인이 있을 뿐이지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소인들은 유전적인 소인만 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질병이라는 것은 유전만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내가 환경적인 생활 습관과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질병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유전적인 정보만 먼저 얘기 드리고 제가 환경적인 정보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요. 이대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사람들이 70대 이후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병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치매죠. 치매가 가장 걱정되고 또는 암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뇌혈증,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중풍 같은 게 걱정되잖아요. 그 중에 말씀한 것처럼 치매를 제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두 번째는 가장 또 연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유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결과지가 크게 안심, 양호, 고통, 주의, 경계 이 5가지 카테고리를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쪽에서 유전자가 나빠도 아빠 쪽이 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확률적으로는 보통이 거의 7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둘 다 좋아서 예를 들면 췌장암처럼 안심으로 지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경계.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쁜 유전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아마 가족력도 그게 나쁜 병들은 없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괜찮으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강조할게요. 첫 번째가 치매. 치매를 먼저 하는 것을 좀 이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보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치매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시면 112페이지를 참고하시라 하면 쭉 스스로 112페이지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관심 있는 질병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치매 유전자 우리가 치매 유전자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아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전자가 있어요. 사실 이 유전자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유전자가 E4라고 하는 이 변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치매 유전자가 있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네요.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넘겨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있으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참고로 하나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 4분의 1, 25%는 하나가 있어요. 이런 변이가.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변이는 아닌데 이런 경우는 임상적인 의미는 치매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30% 정도라고 얘기해요. 70대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나이시죠? 자, 30%라는 게 어떤 느낌이 오시죠? 30% 크게 느껴지나요? 적게 느껴지나요? 경계해야 되겠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번 주 주말에 오늘 화요일인데 주말에 비가 올 확률이 30%.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준비했던 야외 행사를 취소할까요? 30%. 우산이 들고 나가겠죠. 그렇죠. 30% 가지고는 취소하진 않을 거예요. 70%라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30%는 우리 경험상 그 정도는 두 가지 행동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화요일날 예측한 거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다시 일기예보를 자주 볼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일기예보를 체크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반응이고 두 번째는 말한 것처럼 30% 가지고 행사를 취소하진 않지만 비 맞기는 싫으니까 우산을 준비하겠죠.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자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70을 넘어서 80을 가고 계시지만 최근에 기억력은 어떠세요? 기운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한번 3가지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볼펜, 책, 핸드폰. 제가 좀 이따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볼펜 한번 입력해 보세요. 볼펜, 책, 핸드폰. 이거를 한 5분 정도 뒤에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기억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검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주 체크함으로써 좀 더 치매가 갔는지를 구조화된 그런 검사 통해서 체크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건 좋아요. 주관적으로 떨어진 기억력 말고요. 어떤 일상생활에 방해받을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부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가까이 갔는지를 보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죠? 우산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대표적인 치매를 예방하는 우산들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확실한 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강아지 훈련 10,000보 정도, 15,000보 정도 가지고는 좀 안 되고 실제 근육은 늘리고 실제 체지방을 줄이는 방식으로 좀 더
몸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처에 PT 샵 같은 데 가셔서 좀 트레이닝 통해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혹시 정신건강적으로 우울증은 없으시죠? 네, 이제 가끔씩 우울증 있는 분들이 고립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좀 가속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이제 교회 사람들 많이 만나시거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치매가 덜 와요.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고 준비하고 일상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치매가 덜 오기 때문에 그런 좋은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치매 예방하는 좋은 근데 방법이에요.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네. 제가 25시로 삽니다. 네네네. 24시. 아마 뭐 화려한 경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 그분들 그게 치매에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다양하게 사람 만나고 또 즐겁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도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치매를 막을 수 있는 우산은 굉장히 많고요. 이 책의 하단에 잘 써 있으니까 참고해서 내가 이거는 신경 써야겠다. 제가 이거는 특별히 강조해서 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또 한 가지 자, 본인한테 치매 유전자를 물려주신 분은 부모님이시죠. 그분은 치매가 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본인도 자녀분들한테도 물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40대, 50대인 이 자녀분들이 혹시 생활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검사를 해서 먼저 치매 유전자를 포함해서 다른 유전자를 좀 보고 이 기회에 미리 좀 더 예방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처럼 지금 현재 고지혈증이 있으신데 약을 안 드시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럼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이죠. 제가 심근경색은 보통으로 적혀 있는데 잠깐 한번 그것만 좀 강조해서 볼게요. 심근경색은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혈관 질환을 말하는 거죠. 심장이 나쁜. 최근 나쁜 경험 없으신가요? 네, 심근경색은 총 5가지 유전자가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그 중에 2개의 유전자는 변이가 없고, 여기 보시면 나머지 3개 정도가 변이가 있어서 1.642 정도의 상대 위험도를 가지고 있어요. 카테고리는 보통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3개 이상의 유전자, 특별히 가장 강력한 CDKN2 유전자가 좀 변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심근경색 유전자가 보통보다는 좀 주의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내가 심장 쪽에 유전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고지혈증 약을, 제가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이 140이나 되거든요. 이거는 방치하면 안 되고, 제가 오늘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처방을 낼 테니까요. 혈관이 만약에 두꺼워져 있거나 또는 찌꺼기가 끼어 있으면 이제라도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일어나지 않은 병을 먼저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들이고, 일어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좀 예방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질환, 특별히 암 쪽은 괜찮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간암이 좀 높게 나왔잖아요. 이 간암은 대개는 B형 간염 보균자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목사님 술도 안 드시고 B형 간염 보균자가 아니시죠?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 간암 표지자가 유전자가 높게 나온 것은 바이러스 보균자가 간암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제가 네. 10년 전부터 네. 한 15년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네. 당뇨는 아닌데 당뇨에 끼가 있고, 네. 고지혈증은 아닌데 고지혈증에 끼가 있다. 네. 지금 하고. 네, 그렇게 늘 10년 전부터 나오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담당 의사가요, 그때 67kg 나왔거든요. 63kg 줄여야 된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한 15년이 됐으니까 60대 초반이죠. 60대 60대 됐을 때죠. 그래서 내가 별로 운동도 않고 이래갖고 한 5개월 네. 만에 체중을 감량하셨군요. 네.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체중이 62kg하고 많이 난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네. 60에서 59 사이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든지
먹고 없으면 내가 갔다 먹고 아니면 해 먹고 제가 식단이요 아주 그냥 무량하게 진짜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가리지 않고 특히 목회를 하면서 신방 같은 데 가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골라 먹으면 시험들이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참 젊었을 때는 그냥 먹어야지 그 시험 들어요. 그렇죠. 요즘은 잘 수익이 높아가지고 뭘 좋아한다 하니까 물어보고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전에 막 그랬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식생활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안 사람이 전혀 내 식단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런 그렇게 체중을 줄였기 때문에 당뇨는 지금 굉장히 좋고 실제 당뇨 유전자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인데 다만 콜레스테롤은 좀 유전적인 소용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라도 좀 약을 드시면 좋겠고 체중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근육을 늘리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이번 근데요, 때부터는 제가 근육 운동도 가서 운동을 할 때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하체, 특히 하체. 이게 이렇게 서서요. 이렇게 서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해서 10가지 세갖고 이렇게 했다고 이것을 5번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에 하고. 근데 하체가 좀 좋았더니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가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성장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 측정을 해서 좀 호르몬이 너무 떨어져서 근육이 안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항노화 호르몬 검사를 좀 해봐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고 제가 알기닌 같은 거 좀 처방하면 근육 늘리기 좋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검사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앞으로 이게 질병이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안심이 돼요. 내가 기형도 감토돼요. 그래서 치매를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뇨 이것도 걱정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걱정했다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안심이 되고요. 근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책을 내가 아까 봤었어요. 그러니까 식단도 좀 바꿨어요. 그럼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저희가 검사를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